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답답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더불어서 입냄새도 더욱더 이제 많이 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구취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생하는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취의 원인과 관련해서 입냄새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발생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취의 종류입니다. 구취는 진성구취와 망상 또는 가성구취, 또 구취 공포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진성구취는 말 그대로 불쾌한 냄새가 이제 많이 생성되는 경우이겠죠. 그 외에 망상구취나 구취공포증은 생리적인 범위 내에서 누구나 날 수 있는 정도의 냄새가 나는데, 이를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정서적인 요소가 이제 관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진성구취와 관련해서 실제로 냄새가 어떠한 경로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취가 발생하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이겠죠. 입안 자체 내에서, 물론 입안 내에 관련되어 있는 코나 또 목 뒷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된 이제 전체 구강 내에서 생성되는 냄새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식도 거쳐 올라오는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 생성된 가스가 식도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흔하게 트림의 경우도 있고 산의 역류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에 대한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날숨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숨을 쉴 때 왜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인체 내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운반이 돼서 폐에서 폐포라는 곳에서 가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배출이 되죠. 이때 이제 냄새 성분이 같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주로 이제 폐나 기관지에서 직접 생성된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대장에서 생성된 냄새, 대표적으로 방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냄새가 날숨을 비롯해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안에서 만들어진 경우예요. 이 경우는 입안 내에 이제 살고 있는 냄새와 관련된 혐기성 세균이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나 또 입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 또 잇몸 사이에 뭐 있는 염증 물질들 이런 게 뒤섞여서 부패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생성되는 냄새들이에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냄새의 10개 중에 8개 정도는 휘발성 황화물 VSC라고 그러는데, 휘발성 황화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휘발성 황화물만을 측정하는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 장비로는 대표적으로 오랄 크로마라는 게 국제적으로 연구와 또 진료에 표준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기성 세균이나 이물질이 많이 살고 있는 조건은 입안 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이게 곧 발생 부위가 되겠죠. 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부위에서 제일 흔한 곳은 잇몸이나 혀 표면이에요. 잇몸 사이사이에 혐기성 세균이나 또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혐기성 세균의 부패가 진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휘발성 황화물의 생성이 돼서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입냄새가 먼저 걱정이 된다면 첫째로 치과를 찾아서 잇몸에 대한 관리, 스케일링부터 받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혀 표면이 될 수가 있어요. 혀 표면 위에는 혀의 유두라는 조직으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구조를 띠고 있고, 그 위에 설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설태에는 많은 종류의 혐기성 세균과 또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의 찌꺼기나 또 입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
또 염증 물질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설태의 정도는 첫째는 혀 위에 울퉁불퉁한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겠고, 또 혀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정도는 내 몸의 전신적인 대사 기능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혀 후반부에는 이제 설편도라는 이런 구조물이 있고요. 또 양쪽에 구개편도, 우리 편도선이 부었어요 할 때 그 구개편도가 있어서 이 주변 부위에 이물질이나 혐기성 세균 또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강과 인접된 부위에 넓은 부위에 입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코라든가 또 부비동 또 인두 부위 이런 쪽에서 이제 냄새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목젖이고, 또 요 뒤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이제 코거든요. 이런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구인두 후벽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 부위가 되겠죠. 구인두 후벽에 코가 달라붙어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일정 부분은 혀 뒷부분에도 쌓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성물은 앞서 말씀드린 설태하고 아주 유사해요. 혐기성 세균, 또 혐기성 세균에 먹잇감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곳에서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기 쉽상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구개편도라는 부위에는 결석도 생성될 수 있고, 설사 결석이 없어도 그 주변 부위에 이물질이 많이 달라붙어서 여기서 또 부패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입안에서 만들어진 냄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식도를 거쳐 올라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위장 내 내용물이 이제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스가 생성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삼킨 공기도 뒤섞여서 어떤 냄새 물질하고 같이 트림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트림의 경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냄새가 이제 경우에 따라 더 심해질 수는 있어도 냄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위산의 역류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입냄새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학술 연구 보고에도 몇 편 실려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림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산의 역류로 인해서 목 뒷부분, 이제 앞서 본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목 뒷부분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혐기성 세균과 이물질이 더욱 많아지면서 부패가 진행이 되는 간접적인 영향도 많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입냄새가 심하다면 위에서 올라오는 역류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날숨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생활 속에서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암만 양치를 하고 해도 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우리가 과량의 흡수한 알코올 성분이 혈액을 타고 몸을 돌다가 땀구멍이나 또 폐에 와서 호흡 시에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섞여서 날숨으로 배출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냄새 물질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든가 또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는 어떤 특정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내에서 냄새 물질이 많아지면서 이 간으로 먼저 흡수가 돼서 미처 대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으로 전신 순환을 하면서 땅구멍이나 소변이나 날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진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드물지만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장 내에서 생성되는 냄새뿐만이 아니고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나 농양이 있을 경우에 냄새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당뇨병에 또 간장질환의 말기에서도 냄새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취뿐만이 아니고 다른 중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냄새 환자들 중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구취의 발생 경로는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입안 내 혐기성 세균이나 이에 대한 먹잇감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잇몸이나 혀 위, 또 목 넘기는 부위에 있는 설편도나 구개편도, 또 관련돼서 인두나 코, 부비동 이런 쪽에 이제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위에서 식도를 거쳐 올라오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간접적으로 산의 역류로 인해서 목 뒤에 냄새 물질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날숨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대장 내에서 생성된 냄새가 폐에서 가스 교환 시에 발생하는 냄새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취 발생의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